여러분, 최근 유튜브와 SNS를 뜨겁게 달군 테슬라의 스마트폰 파이폰, 혁신적인 디자인의 스타링크 무료 인터넷, 태양광 충전까지 전 세계 테크 팬들이 열광했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떠도는 파이폰 정보의 99%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스마트폰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이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걸까요? 사실 그는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 자체를 없애버릴 훨씬 더 소름 돋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한 테슬라 모델 파이. 화려한 렌더링 이미지들이 쏟아졌고 가격은 $357부터 $789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직접 연결, 태양광 패널 충전, 뉴럴링크 동기화, 심지어 화성에서도 작동한다는 꿈의 스펙. 하지만 테슬라는 단 한 번도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FCC 승인 기록이나 쇼룸 예약 같은 소문들도 모두 확인되지 않은 루머였죠. 더 중요한 건 머스크 본인의 발언입니다. 2024년 11월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폰을 만들지 않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테슬라 앱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절대 만들지 않을 겁니다. 2025년 말에도 그는 X에 이렇게 썼습니다. 폰을 만드는 건 20세기적 사고방식입니다. 파이폰 열풍은 실체 없는 AI 생성 콘텐츠가 조회수를 목적으로 퍼뜨린 거대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첫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2026년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죠.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려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앱 생태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머스크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둘째, 기술 철학의 차이입니다. 머스크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입출력 속도입니다. 우리의 뇌는 초당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걸 폰에 전달하려면 고작 엄지손가락 2개로 화면을 두드려야 합니다. 머스크의 눈에는 이 과정이 너무나 느리고 답답한 원시적인 방식인 겁니다. 24시간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 물리적 불편함도 그에겐 걸림돌입니다. 셋째, 비전의 차이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한 기술이고 그가 보기엔 한계에 다다른 낡은 플랫폼입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인간이 기기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폰 대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진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음식을 주문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옵티머스 로봇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폰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나 배고픈데 저녁 좀 해줘라고 말하면 로봇이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내일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로봇이 즉시 대답하고 우산을 챙겨주죠. 즉, 스마트폰 앱 안에서만 움직이던 디지털 비서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신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2025년 11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옵티머스 3세대 모델의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2026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025년 5,000대 생산 목표는 2,000대로 축소됐지만 기술적 완성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설계 문제를 해결하면 로봇의 정밀 작업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3세대가 포크로 찌르지 않으면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감 있게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외부 기업에도 공급할 계획이며 2020년대 말까지 연간 50만 대에서 100만 대를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각 유닛의 가격은 $20,000에서 $30,000, 하나로 약 2,900만 원에서 4,3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구상하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로봇이 몸이라면 인터페이스의 혁명은 뉴럴링크가 담당합니다.
머스크의 기업 뉴럴링크는 이미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죠.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13명의 환자가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습니다. 미국 10명, 캐나다 2명, 영국 1명입니다. 이들은 총 1만 5천 시간 이상 장치를 사용했으며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하고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로봇팔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인 놀랜드 아보는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조작하며 학습, 독서, 게임, 일상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의 한 전문대학에서 신경과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으며 사업 시작과 전문 강연가로서의 경력도 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6년의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2025년 12월 31일 X를 통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26년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수술 과정을 거의 완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외과의가 두개골 일부를 제거한 뒤 로봇팔이 칩을 삽입했지만 새 방식은 경막을 통과해 실을 넣기 때문에 두개골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을 라식 수술처럼 단순하고 빠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2026년에는 전극 수를 1000개에서 3000개로 3배 증가시켜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칩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임상이 시작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낼 필요도, 로봇에게 말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불 꺼야지라고 생각하면 집안의 조명이 꺼지고 친구에게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고 마음먹으면 즉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칩을 통해 앞을 보고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일반인들도 텔레파시처럼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스페이스X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용 하드웨어 없이도 일반 스마트폰이 위성 신호를 직접 받아 통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는 물론이고 데이터 통신까지 가능합니다. 지구 어디서든 사막이든 산꼭대기든 바다 한가운데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폰이 필요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굳이 테슬라가 직접 폰을 제조할 이유가 경제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기존 스마트폰에 스타링크를 연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과 뉴럴링크 칩이 스타링크로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로봇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AI와 통신하며 학습하고 사용자의 뇌 신호가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그리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완성형입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의 아침 일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2030년의 어느 아침입니다. 당신은 알람 소리 대신 뇌에 전달된 부드러운 자극으로 기분 좋게 잠에서 깹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오늘 해야 할 핵심 일정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스쳐 지나갑니다. 거실로 나오니 옵티머스 로봇이 당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맞춤형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폰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집 앞으로 도착했다는 신호가 뇌로 직접 전달되니까요. 차 안에서 업무를 볼 때도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필요 없습니다. 허공에 띄워진 홀로그램을 보거나 생각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전송합니다. 회의 중에 급한 메시지가 오면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보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로봇이 청소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데 화면이 아니라 뇌로 직접 전달되는 입체 영상으로 대화합니다. 마치 친구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라고 생각하면 알람이 설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폰 화면에 뺏기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위기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지배하는 하드웨어 시장이 흔들립니다. 2026년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1000, 약 130만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뇌 칩과 로봇이 보편화되면 이런 고가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전 세계 경제의 축이 이동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에서 AI 로봇 산업과 뇌 과학 기술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기존 부품 산업은 축소되고 신경 인터페이스, 로봇 액추에이터, 위성 통신 같은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합니다. 셋째, 일자리 지형이 바뀝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격변기를 겪게 될 겁니다. 넷째, 프라이버시와 윤리 문제가 대두됩니다. 뇌 신호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힘입니다. 누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장밋빛 미래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아직 손가락 설계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옵티머스는 사실 사람의 원격 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완전 자율 동작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둘째, 안전성 문제입니다. 뉴럴링크의 첫 번째 환자는 전극 일부가 원래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데이터 손실을 겪었습니다. 동물 실험 과정에서 많은 원숭이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규제와 윤리입니다. FDA 승인을 받았지만 대량 상용화를 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뇌칩 이식은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인간 향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경제적 접근성입니다. 로봇 한 대에 3천만 원, 뇌칩 수술 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초기에는 극소수 부유층만 접근할 수 있고 기술 격차가 부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머스크의 이행 능력입니다. 머스크는 2025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목표를 대폭 축소했고 옵티머스 생산량도 5,000대에서 2,000대로 줄었습니다. AI 모델 그로고 출시도 2026년 1분기로 연기됐습니다. 그의 야심찬 발표가 항상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파이폰 루머는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미래 생태계로 시청자들을 유도하는 미끼와도 같았습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애플과 삼성이 지배하는 하드웨어 시장을 파괴하고 AI와 로봇 그리고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라는 20세기적 유물을 버리고 인간과 기계가 직접 소통하는 21세기적 미래로 도약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경제의 축은 완전히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윤리적, 경제적 장애물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머스크의 공약 이행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하는 비전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설레시나요? 로봇이 내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생각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미래. 그게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대상 이슈였습니다.